아무 일 없이 평소처럼 잘 자고 일어난 아침, 갑자기 천장이 빙글빙글 돌고 방 전체가 휘청이는 느낌, 속까지 미습거리고 머리까지 지끈지끈 아프면서 이러다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불안감이 물려옵니다. 그리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러겠지, 잠을 설쳐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지만 이런 어지럼증이 반복된다면 꼭 점검해 봐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입니다. 매일 하는 작은 습관들이 귀 안에 균형기관에 영향을 주고 결국 어지럼증과 이명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피로로만 여겼던 어지럼증 때문에 며칠째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분들이 자주 내원하십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지럼증이 왜 반복되는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의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곽기로입니다. 어지럼증이나 메니에르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어디가 문제인지 몰라 더 불안해요. 많은 분들이 이 증상을 스트레스나 피로 탓으로 돌리며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왜 그 타이밍에 어지럼증이 왔는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병명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먼저 보는 진료를 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수면 습관, 스트레스 상황, 일상 루틴, 식사 패턴까지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어지럼증이 반복되는데 병원에선 뚜렷한 병명을 찾지 못했다면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큰 병일까? 내가 예민한 건가? 이런 생각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일상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일 때문에 매일 무리하고도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어지럼증이 반복되면서 삶의 리듬 자체가 깨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지럼증 그리고 메니에르 병처럼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은 그 양상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크게 5가지 양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성 어지럼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느낌, 눈앞이 돌아가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자주 반복된다면 귀 안쪽에 전정기관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동성 어지럼입니다.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거나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기분이 들거나 땅에 발이 안 닿는 느낌, 놀이공원에서 바이킹에 붕 뜨는 순간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이렇게 떠 있는 듯한 느낌이 생기기 쉬운데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요성 어지럼인데요. 걷거나 설 때 몸이 휘청거리거나 앉아 있어도 어지러지한 느낌이 지속됩니다.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특히 어르신이나 골밀도가 낮은 분들은 낙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암흑발작 혹은 실신 직전의 느낌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위태로운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혈압이나 심장박동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피로로 넘기지 마시고 검사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되는 시야 흔들림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눈앞이 출렁거리는 듯 어지럽고 괜찮다가도 다시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증상은 만성화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문진을 통해 현재 증상이 어떤 양상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진맥을 통해 몸의 흐름과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적 관점으로 보면 어지럼증의 원인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풍열, 담화, 신수부족, 허로 이렇게 나눕니다. 각각의 원인을 차례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풍열은 가슴에 열이 올라 머리가 막지 않고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까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보통 심기, 즉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이 위로 치솟을 때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담화입니다. 스트레스, 성격적 긴장, 기름진 음식 섭취가 잦을 때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담이 생기고 이게 뇌로 올라가 어지럼을 유발하는 형태입니다. 비교적 젊은 층, 예민한 체질에서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신수부족입니다. 선천적으로 체질이 약하거나 과로하거나 또는 성생활로 기운을 많이 소모한 분들에게서 흔합니다.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어지럼이 동반되는 거죠. 마지막 넷째는 허로입니다. 기가 부족하거나 피가 부족한 상태 또는 기혈이 함께 허해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주로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진 분들, 만성 피로가 심한 분들께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북목, 목을 앞으로 쭉 내민 채 장시간 앉아 있거나 다리를 자주 꼬는 자세, 턱을 괴는 습관 같은 것들이 목과 어깨 주변에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긴장은 단순 근육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추 주변의 혈류 흐름과 전정신경계의 기능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어지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습관입니다. 현대인에게 참 흔한 문제인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식사를 제때 하지 않거나 급하게 먹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당 떨어졌다는 표현을 자주 하시죠. 그러다 보니 단 음식을 자주 찾게 되는데 사실 진짜로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서 에너지 저하감이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배가 불러도 습관적으로 계속 먹는 경우입니다. 어릴 때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음식 남기는 걸 죄책감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위장 기능과 뇌의 연결에도 영향을 미쳐 자율신경계통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로, 수면 부족,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야근이 잦은 직장인들이나 몸을 많이 쓰는 일을 하시는 분들 혹은 잠을 자도 푹 자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에게서 자주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수험생의 경우가 그런데요. 성장기에는 원래 하루 8시간 이상 깊은 수면이 필요한데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 몸은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고 뇌와 귀, 자율신경계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로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불안감 등이 함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증상만 딱 있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귀에서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귀가 먹먹하고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명이나 난청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지럼증을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자세 습관, 식사 습관,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요소들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걸 그냥 마음 먹고 바꿔야지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시간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명상이나 요가를 한다거나 나와 잘 맞는 종교 활동이나 취미 생활을 찾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또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 섭취, 그리고 소음과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벗어나려는 의식적인 노력까지,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만 바뀌어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오래 가거나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진다면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어지럼증과 메니에르를 유발할 수 있는 습관과 원인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에 대해 더 궁금하시거나 진료 철학이나 치료 접근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